코인을 존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힘드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수렴의 형태에서 빠지면서 하락이 온 거를 지금 다시 말아서 올리고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무빙이 좀 이상하고 좀 의심이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제는 수렴 이탈을 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라는 관점이에요. 힘듭니다. 바이든에서 요즘 막 규제한다 그러고 난리잖아요. 근데 뭐 보유액이 많다는 둥, 그쵸, 뭐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고 파일코인도 보유하고 있다 막 그래요. 이 사람 뭐 내로남불의 표본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저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 사요. 지금 회사채 발행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니 자꾸 이 사람들, 이 기관이 자꾸 막 이렇게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회사채를 발생을 시켜서 비트코인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워렌 버핏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워렌 버핏 모르면 간첩인데, 워렌 버핏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갑자기 비트코인에다가 은행에 5억 달러를 투자한대요. 갑자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투자하지?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계속 그랬거든요. 혐오자예요, 혐오자. 원래 비트코인 혐오자였던 레이 달리오가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바뀌었고, 워렌 버핏이 지금 비트코인 혐오자였다가 이번에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골드만삭스 역시 블록체인 기업에다가 얼마요?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보면 자꾸 뭔가 트로는 나는 암호화폐 안 한다, 뭐 우리 고객들 뭐 안 한다는 둥, 뭐 JP 모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사실 해석하기가 좀 힘들죠. 도대체 이들의 꿍꿍이가 뭔가,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자, 이거 보면 고래가 계속 비트코인을 획득하고 있어요. 지금 100개 이상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진짜 이 딥 때 자꾸 사는 거예요. 대표 디지털 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0에서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까지 최근 3주 가까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딥 때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딥을 왜 만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이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관들이 사면 안 떨어질 거야 라는 거를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래도 안 떨어져, 이래도 안 떨어져, 이래도 안 떨어져 하면서 자꾸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차트까지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슨 이제 정말 힘듭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트레이더들이 이제 오매불방 숏을 외치는 상황이에요. 숏이라면 공매도죠.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 펀비라는 게 있어요. 펀비. 그 선물을 하다 보면 펀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포지션이 몰리는 거, 뭐 공매도, 공매수 쪽으로 포지션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쪽 포지션에게 그 펀비라는 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수가 만약에 많아지면 공매수 애들이 그 많아진 비율만큼 펀비라는 거를 책정을 해서 그거를 4개가 만드는, 일정 시간마다 4개 만드는데, 지금 웬만하면 원래 롱이 계속 펀비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숏이 펀비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숏으로 엄청나게 몰렸다는 거예요, 개인 트레이더들이. 그러면 모든 뭐 시장의 트레이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숏을 보고 있고, 그리고 수렴도 깨졌기 때문에 하방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딥을 이용해서 많은 기관들과 그리고 비트코인 혐오자들까지 뒤에서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과연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뚝 떨어져 있는 그냥 그런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면 알겠지만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은 떨어뜨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디지털 은행이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이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아예 그냥 막 발을 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참여를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되게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오히려 이들과 같이 움직임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저도 딥 때마다 저는 계속 현물은 사고 있어요. 선물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움직임을 읽다 보면 조금 느껴지는 게 요즘 선물 트레이딩의 어제 움직임 있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움직임 굉장히 조금 이전의 선물 움직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이게 예전에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온 것들 보면 뭔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확신을 갖고 매매하기엔 너무 차트상으로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분할로 조금씩 하는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시장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왜냐면 저는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남았다는 거. 이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선사업가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 시점에 막 우후죽순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들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의 관점을 참고하셔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식의 대응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구 전략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출구 전략을 하는 대로 비중도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럼 이제 그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 놓은 게 있어요. 이때 제가 1월달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이때 수렴의 양상이 너무 보여서 수렴을 그었다가 수렴 이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수렴 이탈이 난 적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빠지고 그때 수렴 이탈 나오면서 쭉 더 빠지는 그림으로 다들 봤거든요. 왜냐면 이때도 RSI라는 이 과열 지표가 엄청나게 높았고, 실제로 이거는 이때보다 더 높아요. 이때 5월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도 엄청 높아서 아, 여기서 진짜 떨어진다 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고 얼마 안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 왜냐면 모두가 다 봤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 수렴 패턴을 하방 이탈하면 아, 이거 진짜 이 정도 떨어졌으면 더 떨어져야 된다, 올렸다가 더 떨어지던지 뭔가 나와야 된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해야 된다라는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로 지금 숏의 펀비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 숏이 오히려 펀비를 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트레이더들은 지금 거의 다 숏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숏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여기서의 상황이 좀 묘하다. 왜냐면 이게 지금 딱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쭉 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딱 간단하게 봤을 땐 이런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이 많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확률이 높겠죠, 차트상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지만,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래서 여기 이탈하면 빼라 그랬거든요. 비중 줄이라고. 그래서 뭐 2만대나 여기까지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움직임까지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한 3500 정도? 여기서 떨어지면 3500이나 이런 정도, 한 500, 700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 상승 다이버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거, 4시간 봉에서 걸리는 거, 그 다음에 1시간 봉을 비트코인을 봤을 때 보시면 여기서는 이미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 주면 상승 다이버스 3단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 걸릴 건데,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이거는 이 저점을 거의 깨지 않고, 이 3만이 거의 최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3만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쪽으로 몰리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완전 떡락 이것도 아니고 완전 떡상 이것도 아니고 이게 아닌 그냥 밸런스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왜냐면 수렴 이탈이 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렸으면 보통은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낙하산을 날리든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 기면서 이렇게 빼꼼 올리든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뭐 딥이 오면 올 때마다 분할로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 대해서 그냥 이제 조금 애매해진 사람들. 왜냐면 장기 투자자도 내가 장기 투자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입으로 장투하시는 분들인 걸 자각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올라오면 차라리 사는 걸로. 그러니까 38,000에서 4만 정도 비트코인이 가면 그때 그냥 안전하게 이제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요, 3번은 뭐냐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이 반등이 오면 여기 이제 34,500에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한 35,000 정도가 가면 거기서 이제 또 비중을 또 더시고 이렇게 돼서 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비중을 덜어 나가시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뭐 선물 트레이딩을 그렇게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업비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 이제 업비트를 거의 안 봐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업비트는. 네. 여러분들도 이제는 해외를 봐야 된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계시고, 왜냐면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나름 고인 거예요. 코린이들 중에서도 이제 그 어린이를 탈출해서 한 초등학생 정도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해외가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추세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알트코인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거 사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지, 어떤 뭐 특정한 알트코인이 먼저 간다, 뭐 어제 세타처럼 그런 애들이 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 하나를 가지고 뭔가 질의 판단을 해가지고 먼저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 딥때 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왜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더라도 일봉의 상승 다이버스 걸리려면 요 정도만 내려가면 되거든요. 아니 뭐 더 내려가면 한 22,000, 3,000이겠지만 여기가 빠지면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 빠질 거예요. 이제는 현재 가격에서 20% 정도 빠지는 건데, 그러면 알트들도 한 20-30%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딱 받고 어느 구간을 찍으면 여기서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물렸던 부분들 다 희석하고 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러나 이 모두가 이제 기다리는 딥은 생각보다 안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왜냐면 지금 펀비가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나는 이제 어떤 유형인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계속 산다는 건 그들이 우리보다 고매 검토를 더 빡세게 하거든요. 왜냐면 고객의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서 본인들은 그 투자 실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막 매수를 누르는 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일순간 이런 그 소스를 바탕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뭐 시장을 좋게 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탈출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힘을 내시고 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